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 강사 최영근입니다. 오늘 저희와 스파르타 실전 천재 친토익 바로 2권 볼륨 2의 파트 7 강의를 저와 함께 진행해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양의 독해 지문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한 포인트들을 골라서 우리가 단지문부터 멀티, 즉 2중, 3중 지문까지 매 챕터마다 제가 엄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저희와 독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저 최영근 바로 땡글쌤만의 문장 구조 분석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하고 정보 찾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주어 동사를 찾아오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을 거예요. 헌데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이게 가장 쓸데없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주어는요, 큰 정보나 또는 문제화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수식어를 제거를 해내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필요한 내용 획득을 위해서는 바로 동사와 목적어 위주로 주요 정보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한국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지 회사는 오후 회의에서 연간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죠. 바로 이 문장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오후 회의에 바로 시간과 그 다음 장소를 관련되는 어구들은 전부 다 수식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어 부분에 나와 있는 이지 회사라는 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결국 이 문장이 해주고 싶은 건 연간 계획을 뭐 했다? 바로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간 계획을 바로 한국어로 해석됐을 때 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발표했다. 했다라는 동작과 관련된 녀석을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정보는 바로 연간 계획을 발표했다. 이게 메인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쓰여진 문장을 우리가 능동형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능동만 있나요? 그렇죠. 바로 수동태라는 문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수동태라는 건 그 목적어가 어디로 간다? 주어로 넘어가는 경우죠. 그렇다면 우리의 키워드 밑줄 긋는 곳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봅니다. 오후 회의에서 라는 시간, 장소, 수식어는 뭐 한다? 이 녀석은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우리식의 해석으로 수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간 계획이라는 녀석이 목적어였는데 주어 자리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므로 원래 주어였던 ST 회사는 수식어가 되고 정말로 중요한 목적어가 주어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키워드로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능동태와 수동태가 여러분들 키워드 잡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능동태 같은 경우에 뭘 잡아야 한다? 동사와 목적어를 잡아주셔야 하는 거고, 수동태 같은 경우엔 목적어가 어디로 갔으니까 그렇죠. 주어 자리로 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 이 두 부분을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10회분의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서 각 문장의 키워드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발췌해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147번부터 148번까지의 지문을 통해 어떤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 정보 찾기와 문제 푸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letter, 바로 편지글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편지글이 등장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주제나 목적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제 목적을 잡아야 되는데 주제 목적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글의 초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 목적부터 찾아볼게요. 자, we are aggressively looking for a receptionist for
잘라주고요. local law firm in Crimson Sho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중요 정보는 어디 있다고 했죠? 그쵸? 동사와 그 다음 목적어에 있다고 했는데 얘는 자동사이다 보니까 look for 바로 찾다라는 동작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뭘 찾는다? receptionist, 즉 응접계원을 찾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인과 관련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제 목적을 잡으셨으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글을 다 읽지 마시고 문제부터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문제 분석 들어갑니다. What job is most likely available? 과연 여기서 지금 이용 가능한 일자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텔러라고 하면 뭐겠어요? 말하는 사람? 자, 그냥 말하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텔러는 거의 대부분이 은행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원 가면 우리가 뭐 계좌 열고 돈 찾고 보낼 때 그때 쓰는 사람들 바로 텔러라고 할 수 있고요. 로이어라고 하면 변호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슈퍼바이저라고 하면 관리자. 그 다음 어시스턴트라고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조수나 조교를 나타낼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48번 What type of qualification? 자, 별표 딱 쳐놓으시고요. qualification이란 단어는 직업과 관련된 구인 상황에서 최빈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격 요건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죠. 자,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not이라는 녀석이 있죠. 이게 제일 귀찮은 문제 유형이에요. 왜? 결국 다 읽어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기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일단 첫 번째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은 accounting, 즉 뭐하고 관련된 거? 회계, word processing, 한국어로 해석할 필요 없겠죠. 그냥 문서 작업이에요. 그 다음 client service라고 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 그 다음 university degree라는 거는 대학교 학위, 즉 여러분들 졸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잘 담아 두셨나요? 우리가 필요한 문제는 두 가지. 뭐라고요? 그렇죠. 이용 가능한 일자리와 그 다음 이 일자리에 요구되지 않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봅니다. duties. 자, 별표 칩니다. 역시 duty도 자주 나오는 녀석으로요. 임무라는 뜻이에요. 즉 임무라는 건 직무를 나타내게 되겠죠. 임무는 include connecting calls, 바로 전화 연결. 이게 첫 번째 임무가 되고요. welcoming clients, 바로 누구를? 그렇죠. 고객들을 맞이하는 거. 그 다음에 answering telephone, 바로 전화 응대. 그 다음 handling meeting schedule, 그래서 무엇을 처리한다? 그렇죠. 회의와 관련된 스케줄을 처리하고 다룬다. 그 다음 sending out, 되게 많죠. sending out the daily email, 그래서 매일 나오는 바로 이메일을 뭐한다?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양한 임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봅니다. qualified, 비슷한 단어 본 것 같죠? 바로 뒤에서 qual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녀석을 분사형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은 should, 별표, should라는 건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ve an outgoing personality. outgoing이 무슨 뜻이겠어요? out, 밖으로, go, 나간다.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활발한 사람을 얘기할 때 외향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be proficient. proficient가 바로 능숙한이란 뜻인데 in document preparation software. 그래서 문서로 준비하는 소프트웨어에 능숙해야 된대요. 역시 아까 문제 읽었던 거에서 비슷한 말들이 막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university degree is required. 자, required도 필수예요. 다들 요구된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require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pay begins at $100 a week. 자, a week라고 하면 주마다. 그래서 한 주에 $100씩 즉 주급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Send your resume. 당신의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메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문제 분석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 겹치는 게 꽤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일하나요? 은행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 텔러도 무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법적인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관리자와 그 다음 도움을 주는 조교, 조소가 남았는데 조수일까요? 관리자일까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전화도 받아야 되고 문서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건 관리자가 한다? 어시스턴트, 조수가 한다? 그렇죠. 조수가 하겠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문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한다? 나왔죠. 그 다음 웰커밍 클라이언츠 역시 나왔고요. 그 다음 거의 마지막 줄에 대학교 학위가 required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전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어카운팅은 따로 언급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녀석이 유일하게 언급되지 않은 녀석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무조건 글을 다 읽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뭐부터 확인해라? 주제 목적,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제 분석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나가는 형태로 하셔야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는 저희가 더블 패시지, 바로 이중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글의 종류의 동그라미를 딱 쳐보니까 글에 두 개나 나왔는데 전부 이메일입니다. 자, 이메일이라는 글의 속성을 먼저 알아두셔야 얘네들을 두세 번 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from과 to라고 하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게 되죠.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Mary Cho와 그 다음 Mary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근데 도메인을 한번 보세요. dtu.com. 자, 같은 도메인 이메일 주소를 쓰죠. 그 말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둘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지간이 된다. 물론 직급은 몰라요. 하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라는 걸 대략적으로 유추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보기 전에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주제 목적. 그럼 이중짐이라면 여러분들 주제 목적을 몇 개씩? 두 개씩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서브젝트, 제목이라는 글이 나왔으니 제목을 통해서 유추를 먼저 해야겠죠. Worldwide Design Conference. 자,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면 한국어로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일단 컨퍼런스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Peter라는 사람이 받는 사람. 자, 그럼 피터에게 보냈습니다. Thank you for volunteering to fill in for me at the Worldwide Design Conference in Boston on June 10th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감사한다라고 처음에 나오면 얘는 안 읽으셔도 돼요. 즉 감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립 서비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면 무시하시고 그 뒤에 나와 있는 volunteering이라는 동작. 그 다음 fill in for me. 그래서 뭐 한다? 나를 넣어준다, 끼워준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컨퍼런스. 그 다음 보스턴. 그 다음 시간 나와 있죠. 자, 어떤 이벤트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 흔히 세 가지 T, P, O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T, time, P, place, O, object.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시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6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장소는 어디? 보스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였어요? 그쵸? 컨퍼런스. 줄여서 쓰겠습니다. 바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 need to stay. 나는 뭐 하고자 합니다. 바로 머물고자 합니다. 어디에? 샌프란시스코 메인 오피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Meet with some visiting French clients. 바로 누구를? 그렇죠. 바로 프랑스인 고객들을 뭐 하기 위해서? meet,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When I was there last year, 내가 거기에 작년에 있었을 때 I found it extremely worthwhile. 자, I found 무슨 뜻일까요?
자, found라고 하는 녀석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found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찾다, 설립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find라는 녀석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판단하다, 간주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해석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I found it. 나는 그것이 extremely, 매우 worthwhile, 어떻다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I was able to make some business contacts with a prospective designer.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그 디자이너들과 비즈니스 컨택, 사업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이러한 행사, 바로 컨퍼런스에 대한 행사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정보를 주는 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글 역시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이메일 주소를 보니까 역시나 동일한 사람들이 수신 발신자만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답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똑같겠죠. 그래서 메리 씨한테 I came from the conference earlier this afternoon. 그래서 오늘 오후 일찍 컨퍼런스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Monday morning presentation was cancelled. 자, 뭔가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네요. 월요일에 있었던 발표가 뭐 되었다? cancelled. 자,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태면 어디랑 어딜 본다? 주어랑 동사를 본다. 이유는 speaker's flight was delayed. 역시 수동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월요일 회의는 못했다. 그쵸? 취소가 됐다. 자, however. 바로 반전을 나타내는 녀석들인데 이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들, 즉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오면 답의 근거가 꼭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The other presentations went smoothly. 자, 다른 것들은 어떻대요? smoothly, 아주 유연하게 부드럽게 흘러갔대요. 더 이상 취소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I heard and experienced many things. We'll finish a refer in 2 weeks. 자, 그래서 저는 들었고요,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자, we'll finish a report. 뭐 할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할 거래요. 언제? 2주 안에. 그러면서 I really appreciate. 감사합니다 나왔죠? 무시하시고요. You're giving me the opportunity. 바로 무엇? 기회를 주셔서. 근데 어떤 기회래요? 그렇죠. represent. 대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DTU라는 우리 회사의 광고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컨퍼런스에서. 자, 두 번째는 짧기 때문에 제가 다 읽고 갔습니다. 그럼 문제 분석하고 갈게요. 자, why did Mr. write an email to Mr. O'Mail?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건 바로 첫 번째 글에서 나온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바로 why가 등장했으니 뭘 물어본다? 목적을 물어보는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메일의 목적을 이미 잡았죠. 살펴보겠습니다. To show her gratitude for his suggestion. 자, gratitude면 감사. His suggestion, 제안에 대한 감사.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었죠. 감사는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오답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to give him some information about business meeting. 자, 비즈니스, 즉 사업적으로 미팅, 만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자, 그 정보가 아까 제가 정리했던 장소, 시간, 목적 이 세 가지였었죠. 크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to check his conference reservation. reservation이라는 건 예약인데 뭐 호텔 또는 컨퍼런스 서밋, 즉 제출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레저베이션 때문에 오답. 그 다음 이슈면 발행하다 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인 예도 사형식으로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에게 환불.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달라고 하거나 또는 제품을 산 게 아니죠. 그러므로 refund라는 단어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메일의 목적은 정보 전달. 그게 바로 장소, 시간, 목적을 전달을 해줬죠. 다음 177번 문제 보시면 What does Ms. Cho indicate? 자, indicate이란 단어가 나오면 결국 세부사항 문제예요.
즉 세부사항 문제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찾아보셔야 하는, 즉 결국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1번 보겠습니다. It is renowned. 자, renowned니까 유명합니다. Presentations by leading business owners. 자,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비즈니스 오너들, 즉 기업주들에 의한 이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번은 take place in San Francisco last year for the first time.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에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처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it offers opportunity to meet business acquaintances. 자, 요 단어 바로 지인이란 뜻입니다. 즉 사업적으로 지인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을 한다. 요건 비슷한 문장을 본 것 같았죠? 그건 다시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it is the best location to obtain the latest design information. 일단 디자인 인포메이션이란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돼 있어요? best location, 위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봤던 글에서는 이 위치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일단 이런 어휘들은 제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나머지까지 쭉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또 낫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에 대해서? DTU. 그래서 DTU라는 이 회사가 What expenditure, 소비 또는 지출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소비나 지출에 대해서 not pay for, 그 전에 주지 않은 거. 요건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왜? 돈과 관련된 얘기는 생소하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글을 읽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푸드냐, 두 번째 호텔이냐, 그 다음 항공료냐, 그 다음 카 렌탈이냐. 이렇게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79번 보시면 what presentation, 즉 발표의 종류네요. was called off. called off가 바로 취소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cancel 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at the conference에서 무엇이 취소되었느냐? 그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Monday,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에 과연 취소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월요일에 뭔가가 취소됐다라는 거, 뭐 때문에? 비행기 연착 때문에 취소됐다라는 건 아는데 어떤 주제인지는 첫 번째 글을 좀 더 봐야겠죠. 그 다음 What department does Mr. O'Malley most likely work for?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으냐? 바로 오멜리 씨가 세일즈, 판매냐, 애드버타이징, 광고냐, 퍼스널, 인사과냐, 어카운팅, 회계냐. 근데 얘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아까 저한테 기회를 어떻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 5문제를 읽으면서 앞의 내용들이 살짝 잊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지 않은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스캐닝을 또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패시지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었죠? 그럼 문제를 계속 기억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뭐 하는 용도로 쓴 거라고요? 그쵸? 정보 전달. 이게 바로 첫 번째 176번 문항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I've already handled your airplane ticket, hotel, rental car. 자, 그래서 이미 핸들, 처리했습니다. 당신의 항공 티켓과 호텔과 렌탈카. 이거 왠지 어디선가 순서대로 본 것 같죠? 그쵸? 아까 저희가 문제 분석하면서 beforehand, 미리 pay for, 지불하지 not, 아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하고 호텔하고 렌트카는 전부 다 해줬네요. 그러면 무엇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쵸? food, 바로 음식과 관련된 게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se have already been paid for by DTU. You will receive $50 a day for meals after you return here. 자, 안 보이실까 봐 다시 강조합니다. 자, will receive $50 a day for meals after you return here.
이것만 보시면 당신이 돌아오고 나서 식사에 관해서 하루에 50불씩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 me를 다른 단어로 뭐라고 쓴 거예요? food라고 질문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If you decide to take some designers out for dinner, please. 자, 지우면서 가겠습니다. Retain receipts. 뭘 가지고 있어라? receipt,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라. For your record and hand them in. 자, hand in이라고 하면 submit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제출해라. 무엇을? receipt을 제출을 해라. 어디에? accounting department, 회계부서에 제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정표가 나왔네요. 표가 나오면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죠? 그쵸? cancel 된 것, 즉 called off 된 게 무엇이었는지. 근데 우리가 이미 파악한 정보는 언제? 그쵸? monday였죠. monday가 바로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innovative graphics, 그 다음 web design world and luncheon, 그 다음 gigantic logos 4D. 자, 보시면 여기에서 런천이라는 건 오찬, 즉 점심 식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innovative graphics, web design world, 그 다음 gigantic logos 4D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문제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자, 우리 문제 안 풀렸던 거 뭐가 있어요? 일단 정보 준다라는 B번 확인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의 컨퍼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C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미리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다? 호텔, 에어페어, 카 렌탈 다 됐었죠. 근데 푸드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mock presentation called off, 취소된 건 무엇이었다? 그렇죠? innovative graphic, 바로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바로 innovative graphic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같이 봐야 하는 연계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멜리가 가장 일할 것 같은 바로 부서는 아직도 생각이 안 나세요? 자, 그러면 끝을 다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싹 지우고 다시 봅니다. 자, 보시면 자, appreciate your giving me the opportunity represents the advertising department. 어디? 그쵸? 마지막 문장에 나왔었죠? 광고 부서를 대표하게 되다. 그래서 우리가 represent의 명사형이 representative라고 하죠. 그러니 이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부서겠어요? 그쵸? 바로 광고와 관련된 부서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살짝 손가락이 두꺼워서 많이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건 바로 마지막 문제에서 바로 누구? 그쵸? 바로 뭐하고 관련된 것들? 광고와 관련된 부서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첫 번째 두 가지 지문 싱글 패시지와 그 다음 더블 패시지 확인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나머지 싱글 패시지와 트리플 패시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